즐거운 의사생활 이민구 교수, 김보령 교수, 장훈 교수입니다. 즐거운 의사생활 두 번째 촬영입니다. 이번 촬영에도 장우영 교수님, 그 다음에 김보령 교수님 모시고서 뇌성마비 장애아동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GMFCS라는 얘기를 느닷없이 하면서 이게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GMFCS라는 개념이 뇌성마비 분류 시스템의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김보령 교수님께 간단하게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GFCS는 그로스 모터 펑션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뇌성마비 아동의 대운동 기능을 분류하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상의들이 많이 쓰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런 대운동 기능을 이제 가장 잘 분류가 돼 있어서 서로 쉽게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이거 자체가 이제 뇌성마비 아동의 그런 그 예후라든지 아니면 치료 지침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가 이제 아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고, 이제 아이가 또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대운동 기능이란 용어가 사실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대운동 기능,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것도 좀 특수 용어인가 봐요. 대운동 기능이 뭔가요? 그로스 모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운동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학회 내에서 사실 완전히 저희가 다 동의된 개념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대근육이라고도 쓰고, 이제 대운동이라는 것도 혼용해서 좀 쓰고 있고, 대근육 운동이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고 해서, 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저희 소아재활 학회에서 이제 책을 발간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결국은 다 못하고, 어쨌든 통일은 대근육 운동으로 통일을 하되, 이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 분류 체계라고 했으니까 분류 단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구성되나요? 총 5개의 분류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이제 1단계가 가장 좋은, 기능이 가장 좋은 단계이고, 이제 5단계가 이제 가장 기능이 나쁜 단계인데, 1단계는 보통 큰 제한 없이 아이가 이제 보행을 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점프까지 가능한, 아주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제 기능에 있어서는 일반 아동과 상관 차이가 없는 단계가 1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제 2단계는 어느 정도의 그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긴 하고, 이제 계단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점프하거나 이런 데서는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스스로는 하지 못해서 이제 뭐 계단 오르내릴 때 난간 잡고 이제 이동해야 된다든지, 그 정도의 이제 보행 기능을 가진 정도가 이제 2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3단계는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그 보행 보조 도구, 이제 워커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걸을 수 있는 단계이고, 이제 주로 그렇게 해서 걷는 거를 주 목적으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이제 휠체어가 필요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3단계. 저희가 보통 이제 보행 가능한 뇌성마비의 단계라고 하면 1단계, 3단계까지를 얘기를 하게 됐고요. 4단계는 이제 보행하는 거는 치료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약간 설 수 있고, 이제 뭐 보호자가 이제 보조해가지고 보행 보조 도구를 갖고 아주 짧은 기간 운동하는 목적으로 좀 보행할 수는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단계고, 5단계는 이제 뭐 못 가누는 것도 힘들고, 이제 몸통 조절도 잘 안 돼가지고 휠체어 탔을 때도 그런 보조 장치가 필요하고, 아직 보호자가 100% 이제 그 도와줘야 되는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단계가 5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GMFCS가 예를 들면 2단계인 친구는 계속 2단계인가요? 아니면 이게 저희 정형외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어렸을 때 괜찮다가 기능이 좀, 왜냐하면 힘줄이 구축이 생기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힘줄의 그런 구축으로 고관절이 빠지면 저희가 절골술도 하고 해서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GMFCS는 딱 그 의사가 그 본 시점에서 측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시기마다 환자가 나이가 변하면서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게 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GMFCS 단계 자체가 이제 세부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계는 거의 한 6세 이상에서 이제 기능 수준을 그렇게 분류를 하게 돼 있고, 0에서 2세, 2에서 4세, 만으로 기준, 만 4에서 6세,
만 6에서 12세, 만 12세에서 18세 세부 기준이 다 있고요.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은 한 GMFCS 1, 2 정도는 이제 나이가 성장한다고 해서 아주 이제 단계가 급격하게 낮아지지는 단계가 한 단계 뭐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3단계, 4단계, 5단계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러 요인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능 수준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그때는 단계가 이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 목적이 늘 그런 아이들에서 기능이 낮아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보통 학령기 아동에서 청소년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보행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연구에 의하면은 한 GFCS 3단계는 한 7, 8세 정도까지가 이제 최고 정점에 이르다가 이제 기능 수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4, 5단계에서는 한 그보다 조금 더 한 6, 7세 정도에서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보면은 뭐 학령기, 고학년, 학령기나 청소년기 돼서 이제 그 단계가 한 0.5, 1단계 정도씩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제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교수님 수술도 하시고, 네네 여러 그런 걸 빨리 저희가 이제 감시 체계라고 하거든요.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이제 매년 또는 아니면 좀 고위험한 아이들을 6개월 간격으로 외래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방문해서 그런 걸 이제 빨리 이제 알게 되면은 뭐 치수를 하든지 수술하든지 그렇게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활을 통해서 기능이 급 성장기 때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GMFCS가 이제 대운동, 대근육이라면 이제 하지의 보행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재활을 하는 게 좋을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아마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럼 어떤 재활을 해야 되냐? 하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어떤 기능을 유지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좋을지 아마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유지 운동을 시키는지. 주로 이 하지 기능 자체가 이제 보행에 초점을 맞춰야 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좀 직립이 가능한 시간을 좀 늘리고 그런 목적의 그런 보행 치료를 제일 많이 하게 되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내성마비 아동이 이제 커가지고 성장해서 성인기로 이제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근골격 변형도 좀 많이 생기고 이제 좀 워낙에 아이들이 이제 학령기가 되면은 이제 학습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앉아 있는 시간이 워낙에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서 있는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뼈도 많이 약해지고 이제 근육도 워낙에 질이 안 좋은 근육 자체가 또 더 이제 근육의 그런 볼륨 감소, 체중 감소가 그러니까 그 크기 감소가 일어나면서 이런 그 근감소증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걸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근감소증의 위험도 높아지고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골절의 위험도 높아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거는 보행 기능과 더불어서 이제 하지 근력을 조금 강화시키는 근력 운동이랑 체중을 좀 부하시킬 수 있는 체중 부하 운동 그게 좀 더 커가면서 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대운동 기능이라는 게 초점 맞춘 게 걷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걷는 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1, 2, 3단계 레벨 1, 2, 3에서는 그 기능이라는 게 있지만 4, 5는 사실은 걷는 거랑은 거의 못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분류 체계를 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그 분류 체계를 정해서 4, 5라고 해가지고 걷는 운동을 시킨다, 걷는 근육을 유지를 한다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 5단계는 이제 보행 기능에 따라서 분류된 낮은 기능의 단계이기는 한데요. 이제 보행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분류 시스템에 그 치료 목표를 세우는 건 아니고 요 애들한테는 가능하면은 이제 좀 우리가 어쨌든 중력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중력을 좀 견디기 위한 항중력근을 조금이라도 유지시키기 위해 치료적으로 이제 서고 치료적으로 걷게 하는 목적이지 이 아이들이 실제로 기능적으로 뭐 가정의 지역사회에서 걷는 거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재활 치료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장애인 스포츠를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소 장애라는 기준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메달 탔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최소한 이 정도 장애는 있어야지 네. 장애인 스포츠를 뛸 수 있다라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레벨 1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기준에 들어가는 애들일 텐데요. 저는 레벨 1은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레벨 1은 어떤 정도의 또 그런 아이들을 수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떤 정도의 아이들이 레벨 1이라고? 제가 재활학과에서 볼 때는 아주 경한 편마비. 이제 편마비는 대부분 이제 어릴 때 발견이 또 되거든요. 이제 아가 경하다고 해도 이제 경할수록 이제 편마비의 경우는 이제 뭐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성장한 아이들은 GFCS 1으로 이제 진단이 되고 유지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 양하지 마비의 경우에는 모르는 애들도 진단이 아주 늦게 되거나 예, 진단이 돼야 될 시기에 이제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GFCS는 어쨌든 뇌성마비 아이한테 붙이는 진단이니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기능이 좋아서 이제 별로 이제 그 뭐지 외래에 방문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진료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발달이 살짝 느렸다가 또 따라잡으니까요. 이런 애들은 발달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경직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애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뇌성마비다 이래서 오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직마비가 있으니까 그냥 본인들도 못 느끼고 그냥 아킬레스건이 짧아요. 쪼그려 앉기가 안 돼요.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서 자주 넘어져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애들 그래 한번 누워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신체 검진을 해보고 이제 앵클 클로너스나 뭐 이런 어퍼모터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뭐 뇌성마비 1단계 이러면 이제 부모들이 뭐라고요? 네, 왜냐면 얘는 그냥 잠시 쪼그려 앉기가 안 되고 기능적이 살짝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경우는 필요한 아킬레스건 늘려주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경미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고, GFCS1 같은 경우는 본인이 뇌성마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진짜 장애인 스포츠 들어오면 메달 딸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가능한가요? 그럼요. MIC 들어오면 클로노스 나오면은 100%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만약에 진료 보시면은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운동선수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 친구들 본인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 아이들은 본인 정상 발달 아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학습적인 거에도 관심이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인지기능 좋으니까요. 인지기능 문제 없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인지기능 때문에 뭐 장애인의 그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친구들도 우리나라 문화에서 내가 장애인이라는 얘기를 듣기 쉽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지, 장애인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니라면은, 나는 얘네들이랑 비장애인의 시장에서는 스포츠를 해가지고 내가 이기질 못하는데, 나랑 똑같은 장애인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 가서 경쟁을 해야지. 왜 맨날 지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해요? 이길 수 있는 곳에 운동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장애인이라는 그런 장애라는 거에 대한 인식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은 뭐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딱 보면 거기 가서 메달 따겠는데? 그러면은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체육의 경험에서 그런 성취를 느끼는 건 굉장히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사실 제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있어도 밖에 사람한테 잘 안 보이는 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이 계속 개선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블루오션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GMFCS 레벨 알아보면서 그 뇌성마비 장애 아동의 각 단계별로 치료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재활의 목표, 그다음에 삶의 목표 뭐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